근데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드라마틱하게 삶이 바뀌는 분들이 많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의사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성격과 헷갈릴 수 있는 정신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신과에 대한 편견, 저희 지겹게 얘기한 이 편견이 왜 이리 많냐면 결국 사람들이 정신질환과 그 사람을 동일시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되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데 정신질환은 네가 의지가 약해서 그렇지 라고 비난하잖아요. 누가 걸리고 싶어서 걸린 건가? 그런데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과연 병인지 성격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헷갈리고 심지어 당사자도 헷갈리고 맞아요. 네, 저희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앞으로 몇 편 얘기할 건데 오늘은 대표적으로 헷갈릴 수 있는 게으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이 성격인지 혹은 어떤 정신질환의 어떤 하나의 증상인지 말씀을 드려보는 거죠. 이게 참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 게으른 것 같아요. 저 이런 거 보면 게으른 거 아닌가요? 라는 이야기들인데요. 이게 너무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하나로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운데 뭐 정말로 때때로는 요거는 좀 게으르신 것 같다 싶을 때도 있지만 정말 대부분은 게으르지 않은데도 스스로를 게으르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힘들어 하시죠. 이게 참 다양한 정신질환에서 이 게으름이라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전에 리뷰했던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보면 그 신민아 씨가 우울증으로 좀 괴로워하잖아요. 그러면서 평소와 다르게 굉장히 의욕이 떨어지고 무기력하고 에너지가 저하되고 그러면서 일견 좀 게을러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지기 전에 원래 성격이 어땠는지를 꼭 확인을 하게 됩니다. 질병이 길어지면 본인도 이게 내가 언제부터 이랬던 건지 이게 원래 내 성격인지 병 때문인지 본인도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병이 없었을 때는 어땠는지를 꼭 확인하고 상기시켜 드리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언가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건 우리 뇌의 전두엽의 기능입니다. 이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가 되면은 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다리 골절이 되면 달리기 하고 싶어도 잘 안 되고 아픈 것처럼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으른 본인의 모습, 마음대로 잘 안 되는 모습에 심하게 고통감을 느끼세요. 자책을 하고. 이게 타고난 성격적으로 느긋하고 여유가 많아서 게으르다는 이 말을 듣는 사람들과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심하게 자책하고 힘들어한다는 부분. 네. 병원에서는 이제 뇌파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검사들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일반인 집단과 비교되는 검사 결과가 나오면 정말 전두엽의 기능이 확연하게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는 결과가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런 과학적 근거를 보게 되셨을 때 되게 반가워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성격이 게으르고 의지가 약한 걸로 스스로 오해하고 주변의 비난을 많이 받아오셨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그 전두엽 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질환이 우울증입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 2년 이상 지속되는 이런 지속성 우울 장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10대 중후반부터 시작돼서 이제 쭉 지속되어 오다 보니까 이게 마치 성격처럼 좀 굳어지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거 성격 아니야? 이렇게 좀 믿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속성 우울 장애뿐만 아니라 양극성 장애 중에 제2형 양극성 장애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어떤 이런 무기력한 기관들이 뭐 삶의 어떤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또 성격처럼 보이게 되죠. 정말 이런 지속성 우울장애나 조울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실 뭐 계속 이런데 이거 그냥 내 모습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되게 지친 말을 하시게 될 때가 있고 그럴 때 듣는 저희도 참 안타깝고 힘든 것 같습니다. 또한 전두엽 기능 저하의 대표적 질환이 바로 이제 ADHD죠. ADHD는 타고난 기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냥 그랬던 거예요. 계획을 잘 못 세우고 뭔가를 꾸준히 해내지 못하고 실행 능력이 떨어지는 본인의 모습을 성격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오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냥 다 그렇게 생각하죠. 충동성이나 과다 행동이 두드러지면 어릴 때부터 ADHD를 좀 의심하게 되고 치료 시작되기도 하지만 한 3분의 1을 차지하는 조용한 ADHD 경우에는 겉으로 문제 없어 보이는데 머릿속에서만 계속 딴 생각과 공상만 하면서 지내니까 잘 드러나지도 않고 치료가 너무 늦게 시작되게 되거든요. 근데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드라마틱하게 삶이 바뀌는 분들이 많아요. 나도 이제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미루지 않고 뭔가 태엽 감긴 것처럼 내가 딱딱 빠리빠리 돌아가게 된다, 놀랍다라고 하는데, 그 경우 과연 기존에 게으르게 보이던 모습이 그러면 이게 과연 성격이라고, 분명히 성격이긴 성격이었을 텐데 이걸 성격이라고 봐야 될 것인가, 메틸페니데이트라는 약 하나에 의해서 바뀌는 게 과연 성격인가 아닌가, 이게 참 정의 내리기 어렵단 말이죠. 그러게요. 참 진짜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고요. 타고나기로 뭐 게으르거나 네, 느긋하거나 이런 성격이신 분이라면 이 자체로 인해서 크게 문제가 없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문제로 생각하지 않아야지만 좀 더 성격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맞아요. 그런 또 정말 그렇게 성격적으로 게으름, 그냥 느긋한, 많이 느긋한 분들은 사실 이런 ADHD 약물을 복용한다고 해서 당연히 바뀌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높은 불안 때문에, 강박적인 성향 때문에 게을러 보이는 게으른 완벽주의자가 있습니다. 네. 게으른 완벽주의자 같은 분들은 굉장히 어떤 성취에 대한 기준이 높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일을 시작하면 이만큼은 해내야 돼. 이런 것도 있고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있어서도 뭔가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 하는 규칙도 있고, 네, 하면서도 또 규칙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의 진도가 늦어지고 머리가 복잡해요. 네, 생각이 많아서, 예, 어떻게 보면 좀 게을러 보이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이분들은 그런 모습 자체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이 게으르다 하면서 채찍질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네. 그러면 이것도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그러면은 그냥 성격 아니냐 싶으실 수 있고요. 분명히 그것도 성격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동반된 불안, 이런 게으른 완벽주의를 만들어낸 근원인 불안에 대한 치료를 하면서 이런 게 사라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불안이 없어지고 걱정이 없어지니까 내가 훨씬 더 뭔가 자신감 있게 뭘 실행할 수 있게 됐다, 더 이상 내가 미루지 않게 되었다 라는 얘기들을 심심찮게 진료실에서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치료를 해보기 전까지는 이게 과연 성격인지 어떤 질병으로 인한 특성일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아마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내가 성격인지 과연 뭐 때문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높은 확률로 게으른 성격은 아니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요. 네, 아까 규영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분들께서는 좀 더 느긋하고 그냥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본인을 너무 지나치게 자책하시지 않고 이런 영상을 찾아와 주실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 계신 분께서 내가 너무 게으른 거 아닌가 라는 자책을 하고 주변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계시다면, 이런 원인이 될 수 있는 어떤 정신병리가 나에게 숨어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저희 영상을 보면서 같이 고민해 보시고 주변에 정신건강 전문가를 찾아가서 같이 원인을 찾아보고 해결하는 그 첫 발걸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